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의로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넘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넘어진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봐야 자신의 건강도 살피게 되죠. 겁먹지 맙시다. 넘어짐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돼지를 닮아 물질에 혹은 권력에 혹은 사람에 눈이 멀어 그것만을 찾아 고개를 파묻고 땅만 파헤치고 있지는 않나 반성을 해봅니다. 넘어짐이 가져다준 선물, 하늘.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넘어짐도 때론 감사입니다. 오늘도 돼지의 넘어짐이 주는 겸손이라는 교훈을 새기며 나를 잠시 돌아보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냉동찹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1톤 혹은 2.5톤, 3.5톤까지 투잡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잡을 엮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주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야간을 할 것이냐로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겠죠. 네, 바로 시간에 맞게 일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야간의 시작 시간, 즉 센터에 도착해서 상차하는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야간 일 자체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있고 평균 근무 시간은 5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시간이 짧으면 당연히 받는 돈이 조금 적겠죠. 그리고 시간이 길면 차주가 받아가는 돈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시간에 차이가 있듯이 끝나는 시간대에도 차이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빠르게 시작하면 빠르게 끝나고 느리게 시작하면 느리게 끝납니다. 시작 시간에 따라 일을 마치는 시간은 평균 새벽 3시에서 오전 9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의 시작 시간은 몇 시일까요? 오전 일의 시작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잡을 엮기 위해서는 야간 일의 만약에 오전 8시에는 최대한 늦게 끝난다고 해도 오전 8시에는 끝나야지 오전 9시에 이 투잡을 고정일의 투잡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의 폭이 9시 이후부터 시작하는 일만 시작할 수 있기에는 일의 폭이 이미 8시에 끝나버리면 일의 폭이 많이 좁아진 상태겠죠. 9시에 시작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야간 일이 일찍 끝나야지 다른 일을 하러 이동을 하고 그 시간대에 오전 일을 또 투잡을 엮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로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당연히 빠르게 끝나면 좋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할 점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시간대에 시작하는 일자리는 없느냐 이거죠.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1톤에는 이 시간대에는 한정되어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대형마트 쪽 일이 태반을 이루고 있죠. 요새 많이 생기고 있는 GS 프레시도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등 이쪽 일이 이 시간대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트 쪽의 일은 9시경부터 주문을 받아서 10시경부터 배송을 시작하지만 일반 회사들은 모두 오전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 일에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마트 쪽 일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대부분 엮는 일이 오전에 학교 급식 더하기 마트 일을 하여 평균적으로 400에서 450 정도의 급여를 챙겨가는 케이스가 주간 일을 원하는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야간에서 일하는 케이스는 야간 식자재가 끝나고
아침에 학교 급식을 통해서 400에서 450 정도의 수입을 받아가는 케이스가 야간에 일을 엮는, 투잡을 일을 엮는 케이스입니다. 학교 급식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일인데요. 시작 시간이 뭐 새벽 한 5시, 6시, 혹은 빠르면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9시 이전에 끝이 납니다. 근무 시간이 상당히 짧죠. 그러면서 이 착지수도 3군데, 4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상차지에서 주변 지역을 배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9시가 넘어버리면은 학교에서 물건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이 마쳐야만 하기 때문에 일량을 뭐 과도하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페이가 일단, 그리고 휴무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고 빨간 날은 모두 쉬고요. 하지만 페이가 적지는 않습니다. 3시간, 4시간 일해서 한 달에 뭐 150에서 180, 뭐 많게는 200까지 이렇게 벌어가는데요. 일당으로 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케이스가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이라면은 20일을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 학교 급식을 엮고 뭐 투잡으로 뭐 마트라던가 이런 쪽을 엮는다던가 아니면은 야간에 식자재 끝나고 학교 급식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주야간을 이용해서 학교 급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더 수입을 추가로 원한다면 야간에 일을 하고 아침에 학교 식자재를 끝난 후에 용차를 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간 뭐 아침 새벽 5시에서 9시에 시작하는 메인 일에서 끝나면은 한 12시에서 3시 정도에 끝나고 플러스 뭐 저녁에 이제 야간 식자재 일을 엮은 다음에 중간 타임에 이제 마트라던가 이런 쪽에 또 용차를 뛰는 거죠. 이게 엄청 힘들겠죠. 1톤으로 진짜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해요. 근데 뭐 연세 드신 분들도 50 뭐 중후반 때쯤까지는 이 쓰리잡을 이렇게 해서 뭐 500, 600 사이의 돈을 벌어가기도 합니다. 뭐 평균적으로 매출이 한 900 정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떼고 가져가는 게 뭐 한 7, 800 정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어요. 1톤으로 자기가 체력만 된다면은 뭐 2.5톤까지도 이 1시간대는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뭐 투잡을 엮어서 벌어가는 돈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5, 600을 또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벌을 수 있겠습니까? 2.5톤 같은 경우에는 뭐 야간 식자재 매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야간에 하나 엮고 주간에 하나 엮고 하면 600에서 뭐 700 정도 벌어가는 거는 투자만 엮고도 600, 700을 벌어갈 수 있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용차를 뛴다던가 짧은 일을 하나 엮게 되면은 뭐 한 순수입을 한 800, 900까지도 2.5톤 벌 수 있죠.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실제로 들어가 보셔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 일에 상당히 체력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맞아야겠죠. 1.1톤이나던가 3.5톤 사이의 일을 한다고 하시면은 내가 체력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뭐 한 가지 일이라던가 이렇게 뭐 마트 일, 뭐 아침에 학교 급식, 뭐 야간 일, 뭐 아침에 학교 급식,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평균적으로 한 400에서 450 정도의 수입을 벌어가는 게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나는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아침에 학교 식자재를 하고 오전에 뭐 탕발일을 합니다. 뭐 용차를 뛰는 거죠. 뭐 용차가 요즘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화 오셔서 나는 사실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은데 요새 돈이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실제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 간의 차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면은 같이 저도 용차를 했었으니까 하면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일을 시작해도 저는 3탕, 4탕을 하는데 어떤 분은 1탕, 2탕밖에 못해요. 뭐냐면은 일을 계속 골라요. 내가 이 일을 할까? 이거 막 이것저것 따지는 거죠.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해요. 그냥 가서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제 명함도 돌리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일을 계속 있냐, 일단 가는 거죠. 일단 가가지고 내 이름을 알리는 거죠. 이름과 명함 이런 걸 돌리면서 일이 계속 있으면 연락을 달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나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내가 여기를 집 주변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연락을 주시면은 내가 뭐 올리시는 가격보다 한 10,000원 정도는 더 싸게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내 영업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굳이 용처를 뭐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전화가 와요. 미친 듯이 옵니다. 이래 해달라고. 왜냐면은 기존 차들도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일반 매장처럼 알바를 써서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대신 해줄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또 많이 원하기도 하고, 업체에서도 상당히 일을 잘해주고 불만 없이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딱히 24시 콜이라던가 이런 데 올리지 않고도 내가 직접적으로 차도대 전화를만 하면은 이분이 직접 와서 꼼꼼하게 일을 해주고, 또 한 번 해봤던 사람이 똑같은 곳을 가면은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불러줘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한 탕, 두 탕 할 때 저는 세 탕, 네 탕, 다섯 탕 막 이렇게 고정으로 또 일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용차만으로도 웬만한 완제일 정도의 400, 500 정도의 일을 충분히 벌어가는 상황까지도 만들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 하나 하고 이렇게 용차를 한다던가, 저녁에 일을 하나 하고 아침에는 용차를 한다던가 해서 충분히 2.5톤으로도 700, 800까지도 순수입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직접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것들은 이제 냉동차 같은 경우에는 24시 콜이라던가 이런 데 잘 안 올라와요. 대부분 이제 차주들의 모임이라던가 이런 카톡이라던가 밴드라던가 이런 쪽에서 자기들만의 이런 게 만들어 가지고 용차를 서로 공유를 하죠. 그런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냉탑 같은 경우에는 용차를 잘 엮어서 하실 수가 있으시죠. 물론 24시 콜도 엮어서 병행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24시 콜만으로도, 그리고 이 탕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입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은 1톤이나 2.5톤, 3.5톤이 4.5톤이나 5톤, 11.5톤, 14.5톤, 트라구나 이런 차들보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1톤 차량에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너무 연세가 많지 않은 분들은 1톤 차량을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해보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1톤 차량이 그만큼 가용성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톤부터 이 3.5톤까지는 이 돈을 얼마를 벌어서 일을 어떻게 엮어서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널려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원하는 수입을 할 수 있을 만큼 24시간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든지 할 수 있도록, 일은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정말 축복받은 도시죠. 많이 널려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이에요, 체력. 내가 물건 들고 나르고를 12시간씩, 15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내가 무난하게 해 나갈 수 있느냐. 운전 시간 빼면은 6, 7시간 되겠지만 그거를 무난하게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체력이 이 돈을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이 결과를 좌우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2.5톤에서 3.5톤을 까는 것보다는 1톤을 까는 게 체력적으로는 훨씬 좀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1톤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럼 시간적인 부분은 이쯤으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으로 투잡을 엮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모두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집 주변에서 시작을 해서 집 주변에서 끝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끝나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 주변에서 시작해서 집 주변에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물류센터들이 각 동마다, 각 지역마다 있어야겠죠. 그럼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물류센터가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물류센터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활용성이 떨어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류센터에는 작은 곳은 뭐 수도권에 하나, 전남권에 하나, 경남권에 하나, 뭐 이 정도가 될 것이고, 하기에 경기도권 기준으로 센터는 하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큰 기업들, 쿠팡, 뭐 컬리, 이마트, 롯데 뭐 이런 것들은 경기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이런 쪽에서 센터를 각 지역마다 두고 있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거래처가 어마어마해야겠죠. 대기업들처럼. 그렇지만 또 일반 뭐 버거킹, KFC, 뭐 롯데리아 이런 거는 뭐 100개 정도의 매장인 거죠. 그 정도는 한 센터에서 충분히, 센터 한 곳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센터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 지역의 센터에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서 이 센터를 구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집 주변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마트 일을 빼고 할 수가 없어요. 마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각지에 퍼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주변에 있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지만이 집 주변에서 시작해서 집 주변에서 끝나는 이 일을 엮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트 일을 빼고 투잡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을 테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상차를 해서 외부에 배송을 하고, 배송이 끝나는 외부 쪽에서 배송이 끝나는 지역을 기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일자리를 투잡으로 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A라는 곳에서 상차를 한 다음에 B라는 지역을 배송을 하고, B라는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을 하나 엮어가지고 A라는 곳을 배송하는 거래처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잡의 이상적인 부분이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마트 일 말고는 거의 없어요. 찾아보시면, 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트를 빼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야간 일을 무조건 엮어야 된다는 일이에요. 마트 일을 빼겠다 하시면은 무조건 야간에 식자재라든가 이런 일을 무조건 엮으셔야지만 이 투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메인 일로, 고정 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간이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야간을 집 주변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째로 집 주변에 있는 물류센터를 찾고, 그 물류센터 중에서 야간에 시작하는 일이 내 집 주변에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야간에 내 집 주변에 야간에 일을 시작하는 이 물류센터를 찾은 다음에 만약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경기도 안산에서 산다면은 야간에 뭐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있는 일을 안산에서 잡는 거예요. 잡고 뭐 용인 쪽에서 일을 마치면은 용인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안산으로 다시 끝나는 투잡을 잡아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코스거나 안산 주변에서 끝나는 코스를 잡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산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끝나는 지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에 안산에 시작을 했는데 뭐 파주를 잡았다, 코스를 돌았다, 그러면은 파주 쪽에서 이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지 내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저쪽 코스를 잡으면 안 되겠다, 되겠다, 이걸 알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안산에서 시작하면은 뭐 인천이라던가 용인 쪽 코스를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기에 일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뭐 안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잡기가 훨씬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잡을 내 스스로 엮는다는 것은 내가 이 전국의 물류센터들의 분포 현황을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되고, 일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뭐가 올라오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분양지는 매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고,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돼요. 몇 년간 봐야 돼요. 하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 틈틈이 나는 대로 잠잘 때도 저는 얘네가 사이트에 뭐 일이 올라오는지도 알람을 해놓고 귀에다 이렇게 놔두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뭐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하고 계속 운전하면서 틈틈이 매일 그것만 봤죠. 일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 그래서 내 투잡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이것만 계속 본 거죠. 이게 뭐 하루 이틀 갔다가는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걸 보는 시간은 뭐 1년 동안 이걸 그냥 놀고 있느냐, 안 되죠. 일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엮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시작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첫 시작입니다. 돈은 내가 벌 수 있을까 없을까는 둘째예요. 일단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투잡 중에 이렇게 투잡을 안산에서 뭐 용인을 잡고 뭐 용인에서 다시 안산을 들어오는 일을 잡았다.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만약에 완제다. 안산에서 용인 가는 일이, 용인 코스 가는 일이 완제다. 그럼 용인에서 완제인데 안산에서 시작을 해서 집에서 뭐 안산 물류센터까지 가는 거리, 안산에서 물건을 싣고 용인 쪽까지 이 배송 도는 거리, 용인 마지막 집에서 안산으로 돌아오는 거리까지의 이 기름값을 이 안산에서 시작하는 일자리에서 돈을 준다, 기름값까지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용인에서 시작하는 일을 무죄로 잡더라도 완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용인에서 이 안산으로 들어가는 이 기름값을 이 안산 일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무죄 일자리가 완제가 돼버리는 거죠. 400 무죄다 그러면 400 완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또 기름값을 또 빼먹어요. 50만원, 60만원씩. 그래서 이 케이스를 엮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투잡을 엮을 때 1톤이든 2.5톤이든 3.5톤이든 이런 투잡을 엮는 게 가장 많이 남아요. 내가 600 완제라고 해도 기름값이 뭐 한 50 정도가 더 추가로 더 남아요. 한 달에 50이 적은 돈이 아니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차를 꾸리고 남발을 달고 뭐 일자리를 꾸려서 엮어 들어간다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엮여 있는 일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이 분양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들어가는 이유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초보자가 투잡을 엮어서 바로 시작하기에는 일에 대해서 무리가 많이 따라요. 둘 중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죠. 벅차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크게 다치는 경우도, 쉽게 빠르게 다치는 경우, 몸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바는 권리금만 안 주고 들어간다면은, 이 분양권을 사고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프리미엄을 안 주고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숙달을 한 후에 투잡을 엮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싸게 들어가고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잡이 엮여져 있지 않다고, 나는 지금 당장 500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미쳐있지 마세요. 한 가지 일을 벌어서 300을 벌고, 당장 뭐 운수 쪽 일이 아니더라도 뭐 대리운전을 한다던가 다른 쪽으로 일을 해서 수익을 좀 창출을 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한 가지 일에 완벽하게 일을 익숙하고, 뭐 12시간을 근무를, 내가 18시간을 일을 하는 건 지금 당장에 벅차면은 14시간, 15시간만 하면 되는 거죠. 8시간은 완제를 하나 엮고 나머지 뭐 4, 5시간짜리 일을 엮던 거, 이렇게 조금 편한 일들을 엮어서 일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권들은 그래서 별로 추천을 안 해요. 큰 차들은 가능하죠.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니까 큰 차들은 가능한데, 1톤, 2.5톤, 3.5톤은 아무리 좋은 수입이라도 투잡이 엮여 있다면은, 완벽하게 쉬운, 진짜 뭐 떠서 한 곳 두 곳 갖다 주지 않는 일이라면은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인수인계를 한 두세 달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막바지에 오세요. 진짜 뭐 할 거 다 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오셔서 당장 나는 당장 내 다음 달부터 500이 들어가고 500이 필요하다.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맞춰 달라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항상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뭐 일단 대출도 확인을 하고 뭐 차도 뭘 확인하고 일자리도 내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 하고 해야 된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내 눈앞에 뭐가 떨어져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며칠 한 일주일 정도의 차분한 심정으로 일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이 일만 맞고 돈만 맞고 대출이 나오고 이것만 되면은 진행하는 거는 2, 3일이면 끝나요. 남바다고 차 사고 일자리 들어가서 일 시작하는 건 2, 3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만약에 저한테 컨설팅을 만약에 받으시게 된다면은 저를 좀 신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여기까지 투잡을 엮는 방법에 대해서 1톤과 2.5톤, 3.5톤까지 시간적 분배에 맞춰서 투잡을 엮는 방법, 그리고 지역에 맞춰서 투잡을 엮는 방법, 거기에 따른 수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용도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6등급, 7등급 뭐 이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걱정도 많이 되고 다음 달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걱정도 많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해드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제가 뭐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서둘지 말고 일단 뭐 상담이나 이런 건 무료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전화를 하셔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